많은 관객들을 동원했던 영화 화려한 휴가가 법적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지난달 말 국민행동본부는 영화 제작자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요.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우리 군 출신으로서는 도저히 이거 묵과할 수가 없다. 용납할 수가 없다. 더 심했다라고 오히려 또 불평불만을 많이 들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다룬 영화 화려한 휴가가 뒤늦게 법적 분쟁을 겪기로 했습니다. 지난 7월 말 개봉한 화려한 휴가는 7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끌어모으며 화려한 성적으로 디화와 함께 올해 흥행작으로 빛났는데요. 극중 5.18 민주화 운동을 긴장감 있게 그려내며 관객들의 깊은 공감을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공식적으로 드러낸 단체도 있는데요. 국민행동본부와 공수부대 출신 예비역 장성들 28명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부대 출신 예비역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작자 유인택 씨 외 3명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에 앞서 전 사무는 지난달 23일 제28회 청룡영화상 시상식이 열린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 앞에서 화려한 휴가를 비난하며 상복 시위를 벌였는데요. 이들은 이미 자신들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화려한 휴가의 제작진 등을 대상으로 300억 원의 소송을 준비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고소한 이유를 직접 들어보기 위해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국민행동본부 사무실을 찾아가 봤는데요. 서정갑 본부장은 영화의 구체적 장면들을 거론하며 극중 공수부대를 살인기계처럼 묘사하며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화려한 휴가 그 내용이 그 자막에 보게 되면 이것은 사실에 입각하여서 제작된 것이라는 그 자막이 거기 나옵니다. 근데 그 제일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애국가를 부르고 있는 애국 시민들에 대해서 공수 특전단 요원들이 무차별 집중 사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애국 시민들이 총에 맞아서 쓰러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건 당시에 이제 검찰 조사 결과라든가 재판 기록에도 다 나오지만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서정갑 본부장은 특히 극중 도청 앞 대치 장면이 문제가 된다고 말하며 발포 명령은 없었다고 강조했는데요. 소위 말해 자의적 차원에서 이제 누가 사격하라는 사격 명령 내린 것도 아니에요. 먼저 이쪽에 자기 동료가 죽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응사한 건데 진압 과정에서 과잉 진압하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걸 우리가 시인합니다. 시인하지만 너무나 과장되게 이렇게 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군을 위해서도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니다. 국민행동본부 측은 몇몇 장면이 사실과 다르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강영훈 전 국무총리 외 28명이 고소한 이들은 제작자인 유인택 기획시대 대표, 김지훈 감독, 각본을 맡은 나연, 박상현 씨입니다. 소송을 당한 유인택 대표에게 입장을 전해들을 수 있었는데요. 네, 아직 구체적인 고소 내용을 저희는 받은 바가 없고요. 만약에 이제 검찰에서 만약에 저희를 소환하면은 당연히 가서 그쪽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 정확하게 뭔지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려고 합니다. 유 대표는 문제를 제기한 몇몇 장면들에 대해 다큐멘터리가 아닌 극영화이기 때문에 픽션이 가미되어 있는 것은 일반적이라며 12세 관람가를 맞추기 위해 오히려 더 참혹하고 잔인한 장면의 수위를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인 공수부대 입장에서 화면의 한 부분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렇게 접근할 사안은 아니고요. 예, 그렇게 보시면은 이거는 한도 끝도 없는 것 같고 화해하고 어떤 평화로 가기 위한 하나의 그런 통과 의례라고 좀 크게 봐주시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연출을 맡은 김지훈 감독도 전화를 통해 진실의 소리를 최대한 영화에 담으려고 노력했으며
수없이 많은 고증을 거쳤다고 털어놨는데요. 저희들은 그 고증과 그리고 그 실제 계셨던 분들의 그 진실한 목소리를 촬영을 하고 거기에 또 책이나 여러 가지 그 심장 상황을 검증하고 영화를 찍은 겁니다. 예. 제가 뭐 부기적으로 영화를 찍은 건 아니고요. 지금 또 그렇게 주장을 하시고 그 진실을 또 다른 식으로 해석하신다는 거는 그 5.18 정신에 상당히 위배되고 국민적 흐름이나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또 다시 한번 또 상처를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려한 휴가는 27년이 지난 5.18 민주화 운동에 초점을 맞춘 첫 번째 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로 인해 영화의 개봉 전부터 많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영화에 참여했던 배우들은 5.18 민주화 운동 속의 인물을 연기하며 아픔을 느꼈다고 밝히며 영화 시사회에서도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되새겼는데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 시점에서 이 광주의 어떤 그 민주항쟁의 어떤 실체를 고스란히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것이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행동본부에서는 화려한 휴가가 군의 사기를 저하시켰다며 영화에 대한 국방부의 적절한 조처를 기대했지만 이루어지질 않았다며 이번 고발 취지를 밝혔는데요. 국방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확인해봤는데요. 국방부는 예술작품에 대해 대응이 필요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국방부의 공식적인 의견은 그게 없습니다. 그 화려한 휴가라고 하는 그 영화가 그게 어떤 그 사실 팩트라기보다는 그 어떤 그 영화, 그 픽션을 기초로 하기도 한 어떤 그 창작성이 필요한 그런 영화였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 뭐 대응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5.18 기념재단 등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도 이번 화려한 휴가의 법적 공방에 대한 의견을 전했는데요. 기념재단 측에서는 그 당시 상황을 예로 들었습니다. 민간인이 타고 있는 승합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집단 발포를 했죠. 국민을 향해서 도대체 저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 상당히 많은 그 사건 현장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 내용들은 사실상 이 화려한 휴가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법적으로까지 밝히자라고 해서 우리는 오히려 대환영입니다. 비단 화려한 휴가뿐만이 아닙니다. 실미도, 그때 그 사람들 등 정치적으로 연관이 돼 있거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들은 소송에 직면했는데요. 공통적인 이유는 뭘까요? 과거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격동의 세월을 거쳐온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보수냐 진보냐 또 사상이 어떠냐에 따라서도 많이 대립이 되어 왔고요. 또 여러 각도에서 보는 시각들이 달라서 시각의 충돌로 인한 분쟁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영화 실미도의 경우 훈련병 유족들이 제작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영화가 언론 매체의 사실보도 같은 수준의 엄격한 진실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고, 그때 그 사람들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에서도 서울중앙지법은 인격권의 침해는 인정하지만 침해가 영화 상영을 금지할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정치적인 색깔이 들어간 영화 외에도 실화나 실존 인물을 다룬 영화들의 소송 사건은 있어 왔는데요. 영화제작가협회 장동찬 사무처장은 만약 미국 영화에서 대통령을 소재로 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며 성숙된 문화의식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일을 해나가는데 상당히 어렵죠. 그리고 이번처럼 이제 사후에 일어나면 별 상관이 없겠지만 이게 사전에 일어나거나 뭐 이런 일은 굉장히 타격이 심합니다. 지난달 26일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아직까지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는데요. 검찰에 화려한 휴가 관련 문의를 해봤지만 담당 검사로부터 진행 상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들었습니다. 화려한 휴가는 앞으로 명예훼손 여부를 놓고 법정에서 첨예한 공방을 벌이게 됐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실화 영화에 대한 여러 시각을 살펴볼 수 있게 됐습니다. 실화 영화는 철저한 고증과 함께 신중한 제작이 필요한데요. 영화 제작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당시의 상황을 고증하고 폭넓게 증거 자료나 증인들을 만나서 조금 더 정확한 사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상충이라는 문제 앞에선 화려한 휴가. 법적 공방의 씨앗이 되기도 했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는 열쇠일 수도 있습니다. YTN 스타 이동훈입니다.